누구랑 싸우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네요. 메시아 파병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 훈련하는 줄 알 때 러시아 전선에 투입돼서 전쟁을 하고 있어서 북한이 침략 전쟁에 자국 군대를 보내는 걸 자국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죠. 예. 북한의 어떤 체제가 그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부터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교환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현지 시각 15일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전쟁 발발 467일 만입니다. 양측은 일단 42일간 전쟁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고 이후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ومن بعدها يبدأ تنفيذ الاتفاق في يوم الأحد 19 من يناير وسيتم تحديد الموعد تنفيذ الاتفاق بالساعة لاحقا.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휴전 첫 단계에서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33명을 우선 석방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포로 30명, 여군 1명당 50명을 석방합니다. 휴전이 순조롭게 2단계에 접어들 경우 하마스는 인질 중 남은 생존자를 모두 석방합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재소자를 추가 석방하고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3단계에선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송환하고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가자지구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양측의 휴전안을 제시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담화에 나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toughest negotiations I've ever experienced. And we reached this point because of the pressure that Israel built on Hamas, backed by the United States. 특히 이 협상이 자신의 행정부에서 개발되고 진행됐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행될 거라며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과 한 팀으로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대선 승리로 합의가 가능했다며 휴전 성사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취임식 전까지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중동 전체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예, 가자지구 전쟁 휴전 소식 먼저 보고 왔는데요. 2023년 10월이었으니까 1년 3개월 이상 이제 지속됐던 이 가자지구 전쟁인데 이번 휴전 합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며칠 앞두고 발표하는 모습 너무 부럽죠. 예. 전직은 아니죠. 며칠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외교적인 일을 해서 우리 중동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년 3개월간 진행된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이 한 4만 6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4만 6천 명이요? 예. 네.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순간에 1,200명이 이스라엘인이 죽고 예. 또 252명이 인질로 잡혔던데 또 3단계에 걸쳐서 완전한 아직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지만 3단계에 걸쳐서 휴전에 합의해서 중동의 평화에 큰 기대를 갖게 한 거. 이것은 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큰 외교적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4사람 정도 받았어요. 아, 네네.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 우리나라와 관련됐어요. 예. 그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러일 전쟁을 중재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네. 우드로 윌슨, 그하고 얼마 전에 타계한 그 지미 카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받았는데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은 저는 우선은 트럼프 지원이 있었지만 예.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성과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부러운 점은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참모들과 당선자인 트럼프 당선자의 참모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점 우리 앞으로 대통령들 이거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먹먹합니다 한편으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제 취임을 앞두고
오늘 이제 가자지구 이 휴전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이제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닷새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상당한 좀 성과다. 예, 저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보고 싶고요. 그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오늘 따로 발표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멈춰야 된다 메시지를 관련자들에게 계속 보냈기 때문에 예. 가능했다. 그러고 실제로 자료를 제가 챙겨보니까 이 바이든의 그런 외교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담보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약속하면은 예. 미국 정부가 담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담보를 해줘야 돼요. 그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자 측 외교안보 참모들이 네. 계속해서 관여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두 분 치열하게 선거 과정에서 한 번 싸웠고 이번에 초반에 싸웠죠. 네. 경쟁을 했지만 그러나 미국이랑 큰 그 국가의 어떤 대의 외교적 목표를 위해서 트럼프 당선자와 바이든이 협력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눈여겨보고 꼭 배워야 될 대목이다,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이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이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어떤 휴전이 이루어지면은 뭐 카타르가 지금 중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중동 정세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세요? 중동 정세는 지금 약속이 이제 뭐 단계 3단계라는 게 단계를 두는 의미는 그 단계마다 이행의 어떤 성실성, 약속을 얼마나 지킬 건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1단계에서는 30여 명의 인질을 보내고 그 인질을 보낼 때마다 또 이스라엘 측도 그 30배에 해당되는 인을 또 석방 이런 약속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잘 지켜지면은 나머지 인질을 2단계에서 완전히 교환하고 3단계에 가서는 영구적인 가자 지역에서 어떤 평화 협정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이제 잘 지켜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큰 틀에서는 합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갖고 무시무시한 메시지들이 좀 통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마스도 더 버틸 수 있는 또 전쟁을 더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네타냐후 정부 역시 전쟁을 계속해서 완전 끌고 갈 수 없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 예루살렘에서 반전 시위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충돌의 강도, 마찰의 강도는 굉장히 약화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마 이란의 핵 개발 이런 문제로 이제 화제가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중동 문제가 이제 조금 진정되니까 다음 의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으로 옮겨갈 거고 그렇다면 북한 문제 또 동북아 문제가 좀 이슈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북한 문제도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이제 1월 20일이니까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제 13일이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소식 뭐 들으셨죠? 예, 우리 KBS N의 안보 토크를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이제 보고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보고한 내용을 그 정보위원들이 이제 밖으로 소개했던 내용들인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김정은과 여기 조금 스몰 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스몰 딜이요? 대화를 하고 또 스몰 딜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서 빅 딜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국이 뭐 관계 정상화나 또 제재의 완전한 해제 이런 것을 이제 빅딜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1차 트럼프 집권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핵을 동결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걸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인데 조금 제가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전달된 내용이거든요. 국가 정보를 직접 설명한 내용인데 그 스몰 딜 내용에 군축 이야기 들어간 것은 굉장히 그거는 조금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좀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우기고 우리 핵 보유 국가끼리 군축하자. 미국하고 이제
핵 강대국에 군축하자는 이야기 북한이 많이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스몰 딜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카테고리에서. 그거는 엄청난 코리아 패싱이에요. 그래서 예. 그걸 스몰 딜 안에 카테고리에 넣어서 스몰 딜 속에 북한과 미국 간의 핵 군축에다 군축할 수 있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네요. 오해의 소지 있어서 그 부분은 네. 물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 좀 오해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리처드 그레넬 그리고 알렉스 웡인데 이 리처드 그레넬을 특임 대사로 이제 북미 특임 대사로 임명을 했고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넬은 그리넬은 특이한 경력을 가졌는데 예. 언론에 많이 관심이 많아서 사실 여론 언론의 굉장히 전문가예요. 아, 그래서 네. 역대 지도자 옆에 보좌를 많이 했고 일기 트럼프 시기 때에도 유엔 대사 후보로 올랐고 그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독일 대사를 냈죠. 네네. 아주 다혈질 같아요. 독일 대사를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독일 기업 중에서 이란하고 거래한 기업들은 저 문 닫아야 된다 해서 독일을 놀라게 했던 다혈질이고 예. 또 충성파로 불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졌을 때 네. 독일 대사를 당장 그만두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부정선거를 졌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예. 많은 과정에 절차에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충성파라는 이런데 우리하고는 조금 불편한 주장을 갖고 있어요.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지금 지난 12월 4일 우리 계엄선언 있은 그 다음 날 트럼프가 그리넬 전 독일 대사를 특임 대사로 임명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 특임 대사로 임명을 해서 예. 우리 뭐 특임 대사가 아마 북한 전담 대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넬이고요. 예. 알렉스 알렉스 웡인데요. 웡은 네. 변호사예요. 알렉스 웡은 변호사인데 트럼프 일기 때 그 동아태 부차관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 동아태 부차관보를 하면서 트럼프가 세 차례 북한 이거 굉장히 그 북한과 회담할 때 회담 준비를 했는데 예.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하면서 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알렉스 웡은 내가 북한과 회담할 때 많이 역할을 했다.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렉스란 그 트럼프의 아주 충성스러운 외교관, 그 언론에 굉장히 친화적인 이 그린넬, 예. 또 알렉스 이 사람들과 또 왈츠라는 보좌관이라든지 또 지금 그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인사 중에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백악관 비서실장이에요. 부실장. 예. 부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을 봤을 때는 이제 중동 문제 해결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가닥을 잡으면은 김정은하고의 어떤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이게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남이 전망한 대로 잘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을 많이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예측 북한을 불가능하죠. 잡을 수 있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두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정책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백승조 회장께서 그 스몰 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핵동결, 군축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먼저 관련 뉴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중 김정은 위원장과 3번 만났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친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North Korea, another man I get along with very well. I'm the only one that does.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첫 임기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다시 북미 대화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과 싱가포르 회담에 깊이 관여한 알렉스 웡이 중용된 점도 근거로 꼽힙니다. 문제는 북한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핵, 미사일 능력은 한층 고도화됐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얻었습니다. 협상의 문턱을 한껏 높인 북한을 상대로 단기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정부가 이른바 스몰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한국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북미 간 일방적인 독해 거래만큼은 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사전 논의와 공조를 강화하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제 뭐 뉴스 보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이 코리아 패싱이잖아요. 그렇죠. 예. 코리아 패싱이죠. 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가 외교적 어떤 성과에 굉장히 효과적인 의제 중에 하나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에요. 네. 전 세계 뉴스에 귀를 잡고 눈을 잡을 수 있는 의제거든요. 그렇죠. 그걸 트럼프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다. 예.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만날 때는 외교적 성과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북한의 핵 정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빅딜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없는데 군축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먼저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가 우리 정부가 의논하지 않은 부분을 툭 던졌어요. 예. 제가 그 당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자 말자 선물 하나 줄 게 있다 해서 예. 우리가 그 군사 훈련을 상당히 축소내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완전히 김정은 선물 받은 거예요. 네. 그 뒤로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 그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 관계에서는 대규모 군사 훈련, 야외 훈련이 많이 복구됐거든요. 예. 이제 전략 자산 운용 이런 부분이 많이 복구가 되었는데 이 국정원이 지금 사용했던 용어가 군축이란 문제가 이전처럼 핵 동결 ICBM 발사 유보, 핵실험 유보를 대가로 한미 간의 군사훈련 또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그런 군축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은 그런 군축보다는 핵군축을 원해요. 예. 북한 핵군축 논의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코리아 패싱 문제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미국에 요구하고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의제를 설정하고 또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 한국과 충분히 의논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2차 하노이 회담 때 그때 미국의 그 모든 실무 접촉할 때 비건 국무부 장관이에요. 저 2차례 정도 예. 그 앞서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비건을 앞세워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했습니다. 의회 지도자들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 관료들과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고 예. 그런 실질적인 협의가 꼭 있어야 되죠. 이걸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사실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좋은 기지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지가 험프리 기지, 팽틱 기지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더 의연하고 대담하게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1기와 2기 뭐 이제 당연히 다를 겁니다. 이제 북한의 상황도 좀 조금 차이가 있겠고요.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뭐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제가 1기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 그 위원들을 퓨얼러 그때 인수위 고문부터 뭐 많은 의원 당사자들 만나서 재미있는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한국 핵 문제, 북한 핵 문제가 최 후순위에 있었는데 좀 당겨서 잘하면은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굉장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뭐 상해 욕심을 내겠습니까만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5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룸으로써
하나의 외교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또 동북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관계를 어쨌든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너무 좋은 거죠. 트럼프를 만나면은 세계 큰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국내 네. 정치에 당장 도움이 돼요. 국내 정치에. 이제 푸틴하고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예. 푸틴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트럼프 만나면은 세계 큰 지도자들이 하나의 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반도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새로운 질서에 엄청난 지분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네.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저 트럼프하고 막 만나기를 학수고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약속한 거 지키고 있다는 걸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ICBM 발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핵실험 재개한다. 불이익만 띄워놓고 핵실험 안 했거든요. 추가 핵실험을. 그런 부분은 트럼프와의 어떤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보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안에 만약 종식이 된다면은 이 글로벌 의제가 한반도로 넘어올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 이제 우리의 대응인데요.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첫째 대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코리아 패싱 그렇게 쉽게 일어나질 수는 없어요. 예.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이런 협력 관계, 다진 협력 관계를 봤을 때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그걸 반영하고 이런 데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야 예. 되는데 너무 조급하고 또 너무 그렇게 부탁하는 형태가 아니고 의연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달라진 위상 속에서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북한을 다루는데 한국과 논의하지 않을 때 네. 미국이 또 치료해야 될 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미국에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런 문제도 우리 정부 행정부가 다 못하잖아요. 예. 국회 예산 심의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지금도 예산 많이 깎여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트럼프 정부 글로벌 이슈를 다룬 데서는 여야가 좀 정쟁적 입장을 벗어나야 돼요. 네. 정쟁적 입장을 벗어나서 이걸 총력 외교를 할 수 있죠. 기업 외교, 공공 외교 해가 총력 외교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런 얼어붙은 빙판 외교, 저 진영 외교의 틀 속에서 멀리 내다보고 빙판을 좀 녹이는 해빙 외교, 네. 또 저는 이거 쉐빙 외교까지 가는데 얼음을 좀 깨버리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외교 의제로 좀 다듬어가는 이런 담대한 외교들 좀 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예, 해빙 외교. 지금 이제 다시 그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러시아에 파병된 이제 북한군 가운데 이제 사상자가 3,000명을 넘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도 있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부상을 입은 채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2명의 북한군. 키우로 이송돼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국 국정원이 통역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20살과 26살로 파악됐습니다. 한 포로는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파병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지난 3일 전장에 투입됐는데 다른 병사들이 숨지자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도 물었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 명은 그렇다고 답했고 또 다른 포로는 집으로 가라면 가고 남으라면 남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이나 사람은 맞죠.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는데.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을 제안한다면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로들의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북한군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이크 월츠 차기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동을 준비 중이라며 적어도 며칠 내지 몇 주 안에 전화 통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이제 북한군의 실상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10,000명에게 또 북한에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기망했다.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훈련한 줄 알았는데 실전에 갖고 훈련한 줄 알았더니 러시아 전선에 투입돼서 전쟁을 네. 하고 있어서 참 그 북한이 그 침략 전쟁에 자국 군대를 보내는 걸 자국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죠. 예. 북한의 어떤 체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진실이 북한 국내로 알려지는 거, 유입되고 널리 퍼져서 알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좀 유의해야 될 불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군이 3,000명 정도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사상자라면은 우리 군의 전투에서 그걸 가지고 전투 손실이라 그럽니다만 한 30%의 전투 손실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이 포로 증언이라든지 우리 정보 당국의 증언을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북한군 포로를 이제 맞교환이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교환 가능성이 있나요? 북한이 지금 파병하는 걸 숨기고 있잖아요. 예. 우리처럼 만약에 그 포로로 된 사람이 돌아가면은 북한 주민이 알게 할 것 같아요. 모르게 하겠죠. 예. 그리고 그 신변을 보장을 못 해요. 그 사람이 아파 누우면 그 가족이 알 거고, 네. 어디가 다치는가 알 거고, 그 이웃이 알 거고, 그렇죠. 그 사회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김정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받아들인다면은 가는 생존자들의 그 목숨이 위태롭다 이 생각합니다. 예. 젤렌스키는 북한 체제를 잘 모르고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돌려보내는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젤렌스키가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유로 예. 자꾸 우리 KBS 아나운서가 잘 지적했는데 분석을 했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북한이 침략 전쟁에 지원한 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포로 교환하면 뉴스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좋은데 그 사람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젤렌스키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돌려보낸다면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그분들의 돌아가는 그 어릴 때 와서 남은 나라로 다친 것도 그래 돌아가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 제도적 장치 이런 것 없이는 북한에 돌려보내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예, 북한군 포로가 이제 본국으로 이제 송환됐을 경우에는 뭐 처벌이 우려가 되고 이제 한국행이 최선이라고 이제 영국 가디언지가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전쟁 문제가 결국 이제 포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신병을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신병 처리는 포로 잡은 국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국가 우크라이나 정부 군 당국의 예. 기본 입장이 중요하겠죠. 입장이 중요한데 어느 종전 협상에 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포로가 북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통치 영역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헌법과 법질서에서 보면은 북한군으로 참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포로로 잡았지만은 우리 헌법 체계나 우리 법 체계로 보면 우리 국민이에요. 예.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법으로 우리 국민이다. 네네. 거기에 대한 전주에 참가해서 그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전쟁 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할 수는 있지만은 돌려보낼 때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라고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 국민이거든요. 북한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이잖아요. 예. 우리 헌법 체계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충분히 사전 의논이 있어야 된다. 예. 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또 우리가 특별하게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 당국하고는 적대적 관계였죠. 우리는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니까 예. 명확하게 우리 국민임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알려야 되는데 지금 국내 질서가 이래가지고 그런 것 챙기가 좀 기대하는데 좀 챙겨서 우리 국민임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좀 네.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국정원이 최근에 입수한 정보를 보면은 뭐 이제 북한 주민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이 뭐 대포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도 러시아가 우리를 좀 북한을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북한의 그 용어들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른 북한식 용어로 우리는 총알바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대포밥, 예. 대포밥 이렇게 해서 그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는 걸 대포밥이라는 게 있고 술렁술렁하는 거죠. 예. 북한 주민들도 명분 없는 전쟁에 참가해서 이렇게 젊은 20살, 26살인데 그 20대 북한의 청년들이 죽어가는 많은 사상자를 내는 데에서 주민들 민심도 예. 술렁술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가 이제 종전 협상을 놔두고 북한군의 참전 사실이 자꾸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북한의 참전이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지 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러시아가 이제 계산해 푸틴은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전 네. 협상 들어갈 때. 종전 협상 들어갈 때 북한이 또 변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푸틴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게 추가 파병의 문제라든지 또 역할 문제를 하는데 이제 크루츠크 지역에 북한군을 투입한 거는 거기에 러시아 지역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침략 전쟁이 아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인데 푸틴은 이제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푸틴과의 정상회담, 푸틴과의 만남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굉장히 올인하면서 네. 북한과의 어떤 군사협력, 파병 이런 문제가 종전 협상에 방해가 안 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제 오늘 뉴스 보면 또 김정은이 모스크바 방문할지 모른다는 이런 뉴스 나오고 있어서 종전 협상을 앞두고 북한군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이 국내 정세랄까요? 국내 정치 정세 좀 안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대응을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예. 뭐 국정원에서 오늘 보고한 거 보니까 각 기관들이 또 주어진 임무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일부러 국민들이 확인하는 모습도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